종로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요즘에 투자하시면서 난 코스들 많이 만나고 계시죠? 워런 버핏이 인플레 시대 생존법에 대해서 최근에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금과는 다르게 이 땡땡땡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땡땡땡은 바로 수요가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괜찮다,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지금까지 한 투자 중에서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한 투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세금을 물지 않았다라는 또 명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요즘 워런 버핏도 투자 수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또 이런 마인드와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시장을 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또 어려운 이런 투자 환경 속에서 워런 버핏의 이런 멘트를 내 투자 지침서 삼아서 또 참고하면서 저희 진단쇼도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을 잘 잡고 있는 게 요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말씀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 게시판에는 오늘 조금 한산하네요. 아직 점심 식사도 좀 하고 계신 시간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크님이 정보통이신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속보를 계속 날려주셔가지고 저도 유용하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크님 감사해요. 수행님하고 또 저한테 인사도 나눠주셨고요. 남극곰님, 저를 항상 누나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남극곰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갈공명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에 종목 진단 참여율 높으시더라고요. SFA 남겨주셨는데 제가 눈도장 찍어놓고 있겠습니다. 진정주리니님 함께하고 계시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오늘이 저점에 또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마이너스 종목 오늘은 매수하는 날 아닐까요? 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저평가 우량주님 꼭 득템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싼 종목들 절호의 찬스 발휘하셔가지고 매서운 논으로 또 잘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종목 올려주시면은 채택 확률 높아지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전화도 받습니다. 네, 서울전화 325-8100번으로 수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종목 명하고 매수가 비중 주시면 되세요.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그렇게 올려주시면 채택되시고요. 궁금하신 점을 자세하게 써주신다면 더 상세한 답변 들으실 수가 있겠죠? 네, 궁금하신 점 콕 집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참 편안한 두 분과 저희 함께합니다. 이재필 전문가, 부장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먼저 또 미소천사이신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가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해 주셨는데 시장 그다지 또 편안한 웃음을 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저 FOMC라는 또 하나의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달 FOMC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국내 증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하고 내일 저녁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목요일이 휴장인데요. 목요일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연준은 지금 이번에 0.5%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확실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에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니까 뭐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거고요. 자, 다만 지금 이번에는 분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점도표 역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의 입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오기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됐을 때는 시장을 좀 다독거리면서 뭐 이 시장 위주로, 주식 시장 위주로 이렇게 좀 좋은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는 이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하신 얘기 중에 폴 볼커 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좀 70년대, 80년대 그때 좀 물가 인상에 대해서 정말 슬기롭게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폴 볼커 의장은 79년 10월 달에
단 한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를 4%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체로 봐서는 22%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을 파월 의장이 훌륭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면 그만큼 좀 매파적으로 이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뭐 그런 부분 액면 그대로 믿을 건 아니고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금리를 3% 정도까지 올리면 잡힐 인플레이션이 파월 의장이 말을 이렇게 좀 비둘기적으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3%로 안 되고 뭐 3.5%, 4%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좀 이 매파적으로 해서 시장을 좀 움츠러들게 그렇게 만든다라면요. 그만큼 소비 심리가 얼어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3%까지 올려야 될 거를 2.5, 2.75 정도까지만 올리고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최근 들어서 전에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시장에 충격을 줘서라도 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잡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행동을 할지 안 할지 그 여부를 떠나서 이 파월 의장은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이번에 패드와치라는 그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쪽에 보게 되면 이번 달에 금리 0.5를 올릴 확률은 거의 99%가 넘습니다. 이건 올리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0.5%를 올리고 다음 달 6월 연준 회의에서는 0.75를 올릴 확률이 약 8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도 상당히 이 금리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제 화면에 나스닥 차트를 하나를 좀 띄워놨는데요. 자, 이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자, 이런 모습들이 그 0.5, 그전에부터 얘기하던 0.5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 다음 달에 0.75bp를 인상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시장에 단기적인 그런 충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는 날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고요. 우리는 목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 시장은 충격을 피해서 넘어갈 확률이 많고요. 또 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시장이 좀 급락을 하더라도 그다음 날 같은 경우는 급락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반영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되돌려 놓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는 그나마 연준이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또 이제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칠 그렇게 영향력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이변이 없는 한 네, 크게 뭐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네,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중립 정도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쉬는 동안 일단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결정 나오는지 목요일 새벽에 나오니까 보시고 또 금요일자 함께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비님 어서 오세요. TYM 어제 좀 고민했는데 아유 아깝네 하셨는데 상한가로 오늘 올라갔습니다. 요즘엔 참 망설이면 이미 남의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이 워낙에 변동이 커가지고 용단이 또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용단 내리셔가지고 큰 수익으로 연결되시기를 행운 있기를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 TYM 잡고 보면 오늘 컨디션 정화되시니까 네 고만 보시고 다 함께 또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행복 샤랄라님 어서 오세요. 늦었네요. 저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빨리 오셨는데요. 제 생각보다 네 늦지 않았습니다. 행복 샤랄라님까지 동참하고 있는 저희 진단쇼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친따소님의 종목인 솔로M 가겠습니다. 실적 어제 잘 나왔더라고요. 네, 매수가는 26,000원, 네, 비중 20%입니다. 비중 확대하셔가지고 물량이 조금
조금 늘어났는데 이제 뭐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수가하고 현재가가 거의 엇비슷한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에 오늘 바로 화답을 하더라고요. 네, 6%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25,700원 나오고 있고 일단은 장단기 이평선들 이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돌파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주로 분위기가 조금 한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 수익률 기대 얼마나 할 수 있는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 솔리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재료가 많은 기업이죠. 자, 이게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의 회사죠. 우주 위성통신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게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생산 공장에 ESL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SL이라는 거는 전자식 가격 표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못해도 상당히 좋아요.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기본기는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것들 전자식 가격 표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급속하게 이렇게 보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들도 있는데요. 이 폐 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가로등 사업하고 관련된 뭐 그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것도 올해 1월 달에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재료,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주가 자체도 지금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한참을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길게 보면 뭐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올해 3월 초까지 계속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죠. 상당 기간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그 떨어지고 있는 22평선 빨간 선이죠. 22평선, 62평선, 자, 요런 것들을 좀 돌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횡보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돌렸죠. 22평선 자체는 완전히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다가 올라오다가 지금은 조금 잠깐 멈칫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래에 보면 62평선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향후 주가에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잘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정고점,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이 241평선 자체가 같이 걸려 있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거를 돌파를 한다라면 정고점이 위치한 3만 원대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차분하고 느긋하게 보유하시면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느긋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신대소님의 성향을 파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런 컨셉의 자세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 무탁에서도 비중 늘어나셨다고 하는데 관리 또 잘 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결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네, SFA 넘어갑니다. 제갈공명 요즘에 채택도 많이 되시고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는데 이거 한번 좀 봐드릴게요. 매수가는 42,100원이세요. 비중은 30%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홀딩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본전 이상 탈출이 목표라고 합니다. 가능할까? 여부 문의 주셨는데 신고가가 이 종목이 4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 정도 고점 대비 눌림목이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는 4만 원 조금 안 나오네요. 39,700원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신고가 네, 부근에서 들어가셨습니다만은 손실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으셔가지고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본전 탈출이라는 거는 정말 소박한 희망이신 것 같고 네,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시고 지금 질문 같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신고점이 그렇게 뭐 먼 지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퍼포먼스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52주 신고가는 뭐 이때 작년에 한 4월 달이죠. 근데 그 조금 전에 47,300원을 찍은 자리가 있습니다. 2월 15일. 자, 실제로 뭐 올라가다가 저항선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쪽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SFA는 OLED 장비 뭐 요런 쪽에서 좀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이 지금 뭐 상해에 이어서 베이징도 지금 뭐 그 확진자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긴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지만요. 그쪽도 지금 봉쇄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게 조금 그런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시진핑이 3년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는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봉쇄에도 열을 올려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경제를 놓쳐서는 또 3년임을 하는데 조금 지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SFA는 중국에서 다수의 장비를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이 좀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뭐 지금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에요. 뭐 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뭐 오히려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는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올해 여기 2월 달에 좀 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 좀 매수를 하신 분들,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면 뭐 차익 실현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 볼까? 라는 그런 욕구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좀 매물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SFA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부분 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이라는 뭐 그런 모멘텀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이 42,100원이시네요. 근데 요거를 뭐 본전에 빠져나오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진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소박한 그런 건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정을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조정을 받는 구간, 이런 구간이 그렇게 많이 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있죠. 자, 요거는 일봉인데요. 자, 62평선이 지금 242평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62평선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 62평선에서는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요거를 좀 뚫고 올라간다라면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뭐 본전보다는 뭐 훨씬 좀 위에 선 두 자릿수 수익은 아니겠지만 한 45,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매도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과감하게 네, 목표가 설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저희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전문가님 오늘따라 더 환하게 웃으시네요. 미소필 해주셨는데 이런 시장에서 또 이런 여유 있는 웃음을 보면은 저희도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종목 진단 계속해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포트와 또 표정에도 웃음기가 좀 많이 서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진단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 분이나 이 종목을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피리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스카이님, 땅꼬마님, 베네치아님 다 어서 오세요. 네, 각기 다른 가격대에서 가지고 계신데 베네치아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사셨어요. 9,020원, 땅꼬마님 8,900원대, 그리고 저희 스카이님께서는 8,770원. 네, 요 가격 남겨주셨는데 8,770원 요걸로 볼까요? 네, 10%. 네, 스카이님은 비중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 데이터 솔루션이 지난달에 굉장히 주가 잘 나갔죠. 그래서 신고가가 났습니다. 4월, 5월 달에 신고가 10원 모자란 만원 선에서 신고가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좀 조정이 발생이 돼 있는 네, 눌림목의 구간입니다. 잘 나갈 때 한참 뭐 올라갈 때 따라 사신 케이스도 있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보유 기간이 되셨다면 이거 수익을 다 보셨던 그 이후에 또 가격대이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좀 다양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스카이님께서는 8,700원대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약간의 손실권으로 전환이 되셨거든요. 데이터 솔루션 다시 한번 신고점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모멘텀 플레이 가능할지 한번 더 봐주세요, 전문가님. 자, 이 데이터 솔루션은 신정부하고 관련이 좀 많은 그런 종목입니다. 신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 갖고 뭐 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보시게 되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죠. 자, 이 선거가 3월 9일 수요일이었었는데요. 자, 뭐 지금 저 현재 당선인께서 당선되고 3월 10일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 날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쫓아가신 것 같은데요. 항상 쫓아가면 무리가 따릅니다. 뭐 이 종목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굳이 한 종목이 이렇게 목을 메고 올라갈 때 쫓아가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던 종목을 놓치면 비슷한 종목을 다른 종목을 저가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보다 뭐 실적 부분들도 살펴보고 또 다른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으니까 뭐 쫓아다니는 매매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신정부하고 관련 있는 정책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솔루션의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저 주가 수준이 좀 위에 이렇게 떠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매물 소화는 그런 시간들은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좀 더 한 차례 정도 더 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게 저 빅스테이션이라는 대표적인 저 빅데이터 플랫폼 그걸 보유하고 있고 또 검색 솔루션 엑스텐이라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21세기의 석유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예전에는 이 원유가 돈을 벌어주고 석유가 돈을 벌어줬는데 지금 이제는 데이터가 돈을 벌어주는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지금 중국이 이 AI나 뭐 이런 쪽에서 미국을 굉장히 좀 맹추격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14억이 만들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이거를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본다라면 뭐 지금 당장 실적 나오는 부분들은 뭐 별로 뭐 그렇게 볼 거는 없습니다, 실적 부분은. 작년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10억 정도가 났으니까 이게 한 1,300억 정도 시가총액이다라면 뭐 그것만 따지면 비싸죠. 하지만 이게 하고 있는 일, 업종, 그리고 뭐 신정부의 정책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면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 계속 박스권 상단이 이쯤이었었죠. 자, 보시게 되면 뭐 한 7,500원대 정도 그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작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도 마찬가지 그 가격대에서 걸리는 모습이었고요. 12월 달에도 한번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 달도 마찬가지로 한번 거기서 걸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때 올해 3월 달에 상한가를 치면서 그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붕괴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좀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는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조금 이게 조정이 추가로 더 있다고 하더라도 7,500원대 정도 지금 아래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부분이요. 이 가격대는 그렇게 쉽게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텐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차분하게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그게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신정부 모멘텀하고 관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확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때 좀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뭐 움직이는 모습 봐서는 그런 모습이 한번 나온다라면 10,000원대 이상 정도는 한번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께 안심이 되는 목표가 설정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수익도 나실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 이재필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종관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 정책 방향과 조금 궁합이 맞는 종목들 플레이가 좋잖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종목들 꽤나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데이터 솔루션도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도전 다 같이 세 분 다 해보실까요? 10,000원까지 네, 목표가 설정하고 네,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 공명님께서는 아까 전에 SFA 진단 받으셨는데 전문가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네, 웃음 표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기 전에 요거 멘트 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참고 많이 되셨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뭐 긴축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파골 묘조수님께서는 소비 심리는 지금도 충분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요즘에 정말 어마무시하죠. 저도 장 보러 가면 예전하고 정말 나오는 영수증을 보면은 내가 뭘 샀는데 이렇게 나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좀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은데 파골 묘수수님의 마음도 지갑도 여유가 조금 더 네,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크님께서는 저희한테 오늘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고 계신데 식사하고 계시다고 말 시키지 말라고 하세요. 저랑 조금 비슷하신데요. 식사하시는 데 집중하시고 네, 식사 다 하시고 또 저희 대화 좀 오손도손 나눠볼게요. 저희 진정 주리님께서는 멘탈을 꽉 붙잡아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멘탈을 또 잡아주십니다. 저희 진단쇼에 종목 진단 주시면은 조금 더 멘탈 잡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부장 전문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꼼꼼하게 봐주시는 네, 부장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먼저 갈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삼성 SDI요. 네. 60만 원에 5% 갖고 있거든요. 60만 원에 5% 맞으세요? 네. 이거 삼성 팔아야 네. 되나 가져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선생님? 네? 사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삼성 SDI? 아니, 그전도 샀어요. 사가지고 수입 보고 아, 네. 들어갔는데. 자주 매매하셨던 종목이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봤는데 네. 지금 살까 팔까 말까 고민되시는 이유는 네, 어떤 부분이세요? 가져가야 지금 수익 되는지 내고 이거- 계시잖아요. 네. 네. 고민되시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수익을 챙길까 많지는 않지만 아니면 좀 더 네. 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세요? 네. 네.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매매를 자주 하셨던 종목이면은 이번에 설정 얼마 하셨어요? 한 70만 원 가까이서 샀는데. 60만 원에 사서 70만 원이면은 꽤 수익이 두둑하실 것 같은데 속도가 안 나서 좀 답답하신 거군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네. 70만 원 저희가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네,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아마 되셨지 않을까 싶고, 네, 오늘 한 62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82만 원까지 찍었던 주식이고요. 뭐 요즘의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좋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목표가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 너무 느리다면은 그냥 이 정도만이라도 익절을 할까라는 내심의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70만 원까지 고해 볼까요? 아니면 지금 좀 챙기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좋은 종목 사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비중도 5%밖에 안 되네요. 이런 종목은 비중을 한 10%나 20% 이상 충분히, 집중 투자하셔도 좋은 종목이고, 성격이 조금 급하신 것 같아요. 예, 말소리가 좀 빠른 거 보니까. 일단 삼성 SDI 자체는 배터리 쪽이니까, 제가 볼 때는 승산이 있는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주가가 막 달릴 때가 있고 또 푹 빠져가지고 한참 애를 좀 말리다가 때가 좀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금 가격 기간 조정 거품 싹 빼고 나서 지금 움직이는 자리니까요. 사실 뭐 브라운관에서 배터리 쪽으로 옮겼으니까 통사로서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서 중국에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중국은 뭐 국산화 자국 거기도 우리 못지않게 애국심이 좀 많더라고요. 정부가 뭐 강력하게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 점유율이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기술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삼성 SDI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따질 거 없죠. 실적의 부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거 봤을 때도 상당히 잘 나왔고, 지금 비중을 한 40% 이상을 외국인들이 들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본다면 이번 1분기 이 실적도 기대보다는 잘 나왔다 저는 그래 보고, 직전분기 4분기보다도 한 2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지난해 분기별로 봤을 때도 와이어로 받아 한 142% 증가했으니까 EPS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주가에 속도가 붙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6만 원 정도 라고 한다면 조금 수익이 나고 샀다 팔았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뚫고 올라갈 자리에서 샀다 팔았다 잘못하면 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의 자리고요. 비중 5% 정도 더 여유가 있다면 더 실어도 좋고, 241선까지는 업사이드가 활짝 열려서 손님 맞을 준비가 딱 돼 있으니까 저는 종목을 7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 보고, 단지 지금 변동성이 큰 장이잖아요.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온통 뭐 금리부터 물가, 원자재, 환율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변수가 있을 뿐이지 지금은 매수할 차례예요. 뭐 주가가 뭐 항상 그렇잖아요. 시황 들어보면 또 다른 방송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항상 먹을 게 없고 조심해야 될 때라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저가 매수 기회라 그랬는데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못 오르고 떨어지면 챙기고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자, 차트 주봉 한번 보시면 50만 원 밑에서 빨간 양봉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월봉에 들어가 봐도 조정 많이 받았죠.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쌍봉 80만 원 만들고 나서, 그죠? 쌍봉 80만 원 만들고 상승했던 부분에 한 3분의 1 또는 5분의 1 조정을 본다면 10만 원짜리가 80만 원까지 갔으니까 2017년부터 올라온 종목이, 이 종목은 장기 상승 종목입니다. 그 조정이 지금 짧은 거예요. 8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20만 원밖에 안 뺐잖아요.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8배 올랐는데 800% 오고 나서 200% 정도 조금 조정 줬는데 그 월봉에서 나타난 그림이고, 지금 봐서는 이제 많이 쉬었다 이렇게 보고 반등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저는 70만 원과 80만 원에서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보고, 비중 5% 정도 더 실어서 10% 정도 만들어가지고, 아까 질문하신 거 보니까 한 7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으니까 욕심 그 마음 변치 말고요. 68만 원부터 70만 원 정도 오면 비중을 3분의 1씩 줄여서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또 혹시나 요 종목도 노리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돈 들고 있고 매집의 시기를 노리는 분들. 55만 원에 일봉으로 봐서는 60선 수급선이 딱 받쳐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근처 갔다가 반등 들어왔고, 60선과 어떻게 보면은 수렴의 과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단지 이제 121선을 안착하거나 또 241선을 또 요 녹색선 특보원객이 241선이고 또 까만 선이 12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착이 되면 70만 원 돌파는 금방 뭐 하루에도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 있게 1분기 실적도 확인했고 2분기까지는 잘 달리자는 측면에서 보유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목표 수익률 좀 짧게 잡아드렸으니까 67만 원, 8만 원, 70만 원까지는 보유기간 제시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지금 이제 막 사시려고 째려보고 있는 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 사는 게 좋아요. 굳이 뭐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눌림목에 60만 원 언저리에서 위아래 움직인다면 저가 매수에 동참하셔도 좋다. 단기, 중기 보유견 제시합니다.
네.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까지 챙겨주실 정도의 종목인가 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언제 팔지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을 더 넣어도 되고 나이스 타이밍에 잡으셨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68만 원부터 비중 조절해가면서 차익 꼭 실현해주세요. 시청자님. 네, 저 시간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유 있으시면 80만 원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청자님 가능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진단 들으시고. 80만 원도 시간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다면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니까 뭐 탐색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밀리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 한번 겟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탄탄한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저 E&D 가겠습니다. 세곰 주말림의 종목이시고 매수가는 29,000원, 비중은 7%세요. 이제 본전 슬슬 와가는데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고 계신 지점이 두 지점이라고 하세요. 33,000원에 반 팔고 4만 원에 반 팔고. 근데 비중이 많지가 않으셔가지고 굉장히 신중한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그 7%의 비중을 절반씩 덜어내가지고 파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목표하시는 수익률이 낮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4만 원까지면은 지금부터 한 30%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건데 가능할지,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하시면은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도 조금 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E&D의 목표가 도전, 4만 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 가능한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종목 선정은 잘 하셨어요. 굳이 뭐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로서는 이 환경주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목표가가 확실하다면 키워도 좋고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뭐 가격을 좀 높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만 뭐 성공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주가가 2년 동안에 보면은 작년에 벌써 44,700원 고점 만들고 공모할 때 뭐 보면은 15,600원대 근처에서 재작년이니까 벌써 코로나 국면에서도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보면은 어느 정도 뭐 보유해서 물량도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또 월봉 추세로 봤을 때는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 동사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양극할 물질 쪽이니까 거기다 이제 전구체 소재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로 본다면 저는 뭐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만 원 이상으로 본다면 한번 승부 걸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재무제표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매출액이 좀 적습니다. 많을 때는 한 900억 근처고 최근 3년 동안 놓고 보면은 매출액은 초창기에는 580억, 770억이라 하더라도 큰 것은 아니고, 근데 적다 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동종목은 영업이익률이 대단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예, 아무리 적어도 한 10% 언저리고, 많이 나오면 거의 17%, 20% 근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종목 2차 전지 관련주로 본다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29,000원에서는 왔다 갔다 했고, 또 조정도 받았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오르는 걸 사셔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샀고, 비중을 더 늘리세요. 비중 7%, 3% 좀 찔러보고 이런 거보다는, 승부를 딱 걸 수 있다면 퀀텀 점프 전략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면 집중 투자하셔야죠. 너저분하게 대형주 쭉 깔아놓고 백화점 차릴 필요 없어. 이 종목에 승부 거는 게 좋다. 저는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종목은 퀀텀 점프 종목이니까,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해드릴게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단기로 본다면 35,000원.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4만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은 달리는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푹 빠졌다가 낙폭 과대해서 반짝 뜨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줄줄 흘러가고 있는 삼성전자처럼 열심히 운동한다랍시고 지금 동학운동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은 대형주장이 되면 대형주가 끌고 갈 것이고 중소형주가 끌고 간다면 중소형주가 되는 장이에요. 테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되는 거예요. 실적도 나오고 있고 성장 동력의 모멘텀도 막 터지고 있고 이슈가 막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신흥국 가리지 않고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겠다 그랬고 거기다 긴축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시장은 뭐 악재, 호재 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오르면 사고 올라가다가 못 오르고 떨어지면 팔면 되고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지. 많이 떨어진다고 사면 계속 물 먹어요. 지하실 밑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는 거 보고 월봉, 주봉, 일봉의 모든 상승 방향 추세에서는 올라타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은 가장 많았던 자리가 3만 원, 3만 4천 원까지고 제가 볼 때는 단타로 본다면 그 정도가 좋고요. 아까 4만 원 얘기했으니까 4만 원은 뭐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3개월, 6개월 멀리 보시는 것도 좋고 눌림목, 눌러줄 때마다는 계속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은 잘못 매도하다 보면 올라가면서 아까 전에 그 저가 매수해서 먹었던 그 자리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비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막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이 뭐 펀더멘탈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찾아보고 있고 막 떨어지는데도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물 먹는 건데 이 종목은 가치도 따질 것도 없고 성장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도 부족한 게 없고 지금은 수급이 잘 만들어졌고 추세각이 잡혀 있는데 단지 이제 수급이 단지 또 심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추세각이 잘 잡혀 있거든요. 이 일봉으로 치면은 추세각이 60 수급선에 여기 60선 보이죠? 까만 선 121선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동그라미 친 이 자리가 241선과 121선이 부딪혀가지고 바닥 찍고 올라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물을 다 받아서 다지고 다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개미는 이런 거 못 먹어요. 10%에서 30%는 메이저가 매집 세력이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요 매물 공백 자리는 개미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올라도 이게 진정으로 오르는 자리가 아니야. 또 빠질 거야. 불안해서 못 사고 확인하고 사는 자리가 지금 자리잖아요. 그럼 26,000원, 28,000원 요 사이는 개미들은 선수든 누구나 동참하는 자리고 조금 눌림목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금 비중을 더 실어도 좋고 저는 목표가 단기 33,000원, 중기 4만 원, 손절가는 24,000원 무너지면 안 되면 이 자리는 아주 공을 들인 자리이기 때문에 60일 동안에 공든 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지면 다시 22,000원, 20,050원 직전 저점을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상승 3파 중에 지금 1파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조정, 풀백, 되돌림이 없었기 때문에 121선의 안착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리는 말이 올라탔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단기, 중기 보유견 제시합니다. 네, 공전탑 그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2파, 3파의 상승 파장을 함께 증기실 수 있는 승부주, 중기로 봐야 되는 승부주라고 합니다. 채택되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세금 주말님 바로 인사 남겨주셨는데 진단 듣고는 더 든든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저평가 운양주 매수님께서는 빨리들 사세요. 얘네들이 간답니다. 나도 추가 매수 하셨는데 다른 분들까지 매수 동참도 일으켜 주시네요. 네, 얘네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내놓은 부장 전문가의 진단 들어봤습니다. 전화 조금 더 기회 있으니까 주실 분들 주시면 되세요. 서울 전화 325-8200번 전화 계속 받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대글로비스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손대면 맥점님의 종목이시거든요.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18만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20만 5천 원 오늘 현재가 받고 있고요. 10%입니다. 약수익 중인데 매도를 해야 되나 요즘에 이런 고민들 많이 되시잖아요. 신고점에 거의 근접합니다. 작년 여름에 이 종목이 21만 7천 원 신고가 찍었는데 거의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점 돌파 트라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자, 현대글로비스 18만 원의 비중 10%. 아주 조심스러운 분이네요. 이게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비중도 10% 정도 지금 딱 찔러놓고 추이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수익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이제 쭉 살펴보기 전에 지금 보면은 지수가 널뛰게 하는 거잖아요. 올라가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대외 악재는 사실 해소된 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그 종목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에 잘 달리는 종목은요, 지수가 급등하도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올라갑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제 우리 실전 매매를 하는 종목을 가지고 소개해 드려야 조금 신뢰감이 좀 높으니까, 지금 이 종목이 2022년도에 보면은 빨간 양봉이 아주 엄청나게 몸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CPTPP에 대해서 또 경제 동반자 협정에 관련해서 뭐 수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토도 상당히 높고요. 기대감도 좀 큰 종목이 재무적 안정성 다 좋은데, 지금 이 종목이 왜 좋으냐,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미 과거에도 검증된 종목이긴 하지만 펀더멘탈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동 종목에 대해서는 철강주가 원자재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기도 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뭐 유전이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호재가 다 반영된 거예요. 그 지수나 시황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떠나서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보면 대세주라는 건데요. 이런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아프리카 같은 종목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빠지거든요. 펀더멘탈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최대 실적이라고 하죠. 이래 빠지기 때문에 가치를 믿지 말고 이런 빠지는 종목 가지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클럽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지금 시장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좋고 SBS도 좋으니까 그런 종목에 관심을 두시고, 제가 이제 지금 현대글로비스를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상승 종목이에요. 뭐 현대차, 기아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현대글로비스의 펀더멘탈은 따질 거 없습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8만 원이고 비중이 10%잖아요. 비중 15%, 20% 실효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키우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키울 수 있을 때 키워야죠. 언제 먹습니까? 그죠? 괜히 또 떨어진데 또 후딱 팔아가지고 잘 가고 있는 걸 팔아놓고, 예, 더 가는 종목을 쫓아다니다가 뭐 어떤 거 좋은 종목 놓치고 후회하시고, 예, 그럴 필요 없이 이 종목 잘 키워서 좋고, 아까 코스모 신소재, 세아제강 설명드렸지만 그런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현대글로비스는 뭐 배터리 얘기도 나오죠. 예, 그런 기대감도 있고 펀더멘털 좋으니까 주봉, 월봉, 일봉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들어와 보면은 이 241선에 우리 개미들은 조심성이 많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올라타시면 돼요. 설사 눌림목이 나와도 저가 매수하면 되고, 저는 이제 241선하고 이제 60선보다는 이 자리가 본격적으로 장기적으로, 예, 말하자면 빌딩 올릴 때 시시하게 20층, 10층 이런 거보다는 50층, 100층 올릴 때 아주 기둥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중기적으로 아주 든든한 지지대를 만든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8만 원, 19만 원 정도 오면은요, 저가 매수, 동참 안 하신 분도 올라타셔도 좋고, 저는 이 종목은 일봉으로 봐서는 고점 돌파 진행형이거든요. 주봉으로 들어가 봐야 목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 22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과연 동사도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큰 변화가 없다면 중기적으로 올라타셔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월봉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월봉의 이 두꺼운 선이 말이죠. 일봉의 121선이 아니고요. 월봉의 125월봉선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봐서는 뚫렸습니다. 3방향이 활짝 뚫렸기 때문에 키우는 자리가 되겠죠. 저는 목표가를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단기는 한 22만 원까지 보시고 중기적으로는 23만 원에서 25만 원도까지 가능하니까 그거는 2분기 실적까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꼭 붙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리, 이 손절가는 굳이 의미가 없는데 혹시 없는 분들이 매수한다면 동참하시는 자리에서는
지금은 19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중을 조금 더 늘 수 있는 조로의 찬스라고 보고, 지금은 깎고 들어가는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진단 많이 내주시네요. 네, 현대글로비스까지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정책입니다. 윈스 쪽에서 47일 만에 11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지금 기자회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인수의 향후 정책 방향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를 대폭 지원을 하겠다,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사드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추가 배치 신중하겠다면서 국정과제에서 이번에 빼겠다고 하네요. 네, 이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주들도 다시 한번 조금 탄력받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잘 점검하시면서 정책하고 조금 궁합이 잘 맞는 종목들 한번 찾으셔가지고 수익의 기회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은 전혀 흔들림이 없네요. 계속해서 빨간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이 910 찍고 있고요. 거래소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빨간불 다행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온전히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수익도 장 마감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단순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